Be insightful. Pergo Biologics.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세로치과 그리고 알파베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욱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파트 1 상악동 수술이 쉬워지는 레고그래프트라는 주제로 파트 1에서 굉장히 편하게 상악동 수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2고요. 지난 시간에 이 IGBR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3년 지났지만 굉장히 뼈가 잘 유지가 되지만 한 번도 플랩을 열지 않고 뼈를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가루뼈를 발직할 때는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거의 레고그래프트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악 전치부 케이스에서 발직을 하고 즉시 보철을 하는 케이스들 많이들 하실 텐데, 한번 그 케이스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방금 잠깐 지나가는데 레고그래프트에 PDRN을 잘 소킹을 해서 갭필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꾹꾹 다져 넣고 있고요. 정말 어렵지 않아 보이죠, 케이스가. 디펙트가 굉장히 큰 케이스였는데 플랩을 열지 않고 이렇게 꽉꽉 다져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루뼈인 경우에는 꽉꽉 다져 넣으면 가루뼈가 부서지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다져 넣으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는 특히 레고그래프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꽉꽉 다져 넣더라도 뼈가 잘 됩니다. 뼈가 부서지지 않고 실제 논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다져 넣는 가루뼈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지만 다져 넣는 콜라지네이티드 본은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잘 다져 넣어서 힐링을 얻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래야 공간 유지도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재료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모빌라이제이션, 움직이지 않는 것이 뼈가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디펙트가 큰 부위에 따로 특별히 멤브레인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가 레고그래프트만 집어넣은 케이스입니다. 멤브레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따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연조직의 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콜라겐 뼈 레고그래프트를 넣었을 때 이 뼈가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안쪽에서 풍선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안쪽에 레고그래프트를 잘 다져 넣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오셔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껴드렸는데 연조직이 이미 벌써 많이 아문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서 파이널 부철까지 완성했을 때 연조직도 잘 아물고 뼈도 잘 아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갭이 뭐 2mm가 넘지 않으면 이제 특별히 뼈 이식을 안 해도 되지만 2mm가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1mm에서 1.25mm죠. 2mm가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GBR을 해야 된다. 특히 뼈도 넣고 멤브레인도 설치를 해야 잘 뼈가 된다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중요한 논문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조직 갭도 마찬가지고 뼈의 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연조직 갭과 뼈의 갭이 크지 않을 때는 비슷한 논문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논문들은 다 우리가 고리식하고 뼈를 넣고 차단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직적인 뼈의 증강 양상도 볼 수 있다. 발치 후 즉시 식립할 때 우리가 뼈와 멤브레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이 논문은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뼈를 넣는 것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갭이 클 때는요, 주제가 상악동이지만 일단 발치 후 즉시 식립이기 때문에 상악동 부위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전치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카 쪽 뼈가 완전히 다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플랩을 열고 뼈를 보면서 GBR 테크닉을 고전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GBR 테크닉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저는 플랩을 특별히 열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잘 설치게 식립을 했습니다.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 또 마찬가지고 뼈를 만들고 또는 힐드리지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치부에서는 포지션입니다. 임플란트 위치를 잘 팔라탈 쪽으로 위치를 시키고
버칼 쪽에 있는 공간을 이제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뼈를 만들 때 이제 갭이 크고 연조직도 어느 정도 상실이 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버칼 쪽에 멤브레인을 잘 위치를 시키고요. 레고 그래프트를 PDRN으로 소킹을 시켜서 자, 멤브레인을 핀셋으로 한쪽을 잡고 그 다음에 뼈를 다져 넣게 됩니다. 이때 뼈를 다져 넣는 테크닉은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얼기설기 뼈가 놀게끔 넣으면 좋지 않고요. 꽉꽉 다져 넣어서 그 뼈 이식 재료가 놀지 않게끔,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꽉꽉 다져 넣고, 이제 그래서 뼈는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사용한 뼈는 7 곱하기 7 곱하기 7이었을 겁니다. 777 사이즈로 레고 그래프트를 선정을 해서 고리식을 진행을 했고, 뼈를 잘 집어넣은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패스핀을 제거를 해서 멤브레인을 덮어서 그 위에 펀치 테크닉처럼 힐링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뼈를 넣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경우는 3번 부위죠. 굉장히 디펙트가 큽니다. 발치화 부위가 남아있는 부위가 갭이 크기 때문에 뼈 이식을 잘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적절하게 심고 패스핀을 잘 꽂아 넣고 그 다음에 뼈를 적당하게 깍둑썰기에서 준비를 해 놓으면 이렇게 큰 조각을 가져오더라도 충분히 컨덴서로 분리시키면서 잘 뼈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잘 다져 넣으면 안쪽에 움직이지 않게끔 뼈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뼈를 잘 고정을 얻고 힐링 사이즈를 잘 적절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힐링 어버트먼트도 어떻게 보면 뼈를 잘 유지시키는 이제 픽세이션 고정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뼈가 폭발적으로 잘 됩니다. 지금도 아까 전에 보셨던 방금 그 케이스인데 임플란트를 심고 뼈를 넣고 멤브레인을 설치를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3개월 정도 됐을 때 힐링된 상태고요. 그때 이제 분을 떠서 전치부를 잘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디펙트가 굉장히 컸고 버칼 쪽 뼈가 CT 이미지를 보시면 뼈가 다 없어졌죠. 이런 경우에 처음부터 바로 발치후직 식립하면서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때론 나는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건너뛰어도 되죠.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고 IGBR, 즉시고리식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겠죠. 발치하면서 무조건 뼈 이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치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감염이 됐거나 고름이 퍽퍽 나와서 그리고 다른 쪽으로 앱세스가 생기고 할 때는 때론 발치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발치하면서 뼈 이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뼈와 잇몸을 재생시키고 나서 3, 4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재료에 자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면 저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발치하면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같이 심게 되실 겁니다. 내가 얼만큼 내 재료를 신뢰하느냐, 내가 얼만큼 이 재료가 어디까지 뼈가 되느냐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임상에서 이제 확보가 되시고 알게 되신다면 이렇게 임상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수술이 복잡해지고 치료 과정이 복잡해진 것을 조금 단순화시킬수록 환자분도 좋지만 치료 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는 수술이 너무 복잡해지고 플랩을 많이 열수록 연조직 소실도 많아지고 플랩을 한 번 열면 1mm 가까이 뼈가 없어진다는 보고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수술을 뭔가 침습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점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상악동 케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치유 과정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번 때 16번 치아가 망가져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포케이션 부위 3.5mm 정도의 이제 중격골이 있었고 함기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뼈가 많지 않죠. 게다가 버칼 쪽에 있는 리전이 있기 때문에 뽑고 IGBR 한 뒤에 기다렸다가 파트 1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뼈를 만들고 진행을 해도 되지만 충분히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해서
임플란트를 뽑고 뼈 이식을 하면서 심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한 재료는 레고 그래프트만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우리가 중격골을 잘 천공을 시켜서 멤브레인은 천공시키면 안 되죠. 뼈만 천공을 시키고 멤브레인은 잘 인텍트하게 남겨두면 충분히 레고 그래프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돔 쉐입으로 뼈를 잘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위 보이시죠? 이 부위 이렇게 레고 그래프트로 뼈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발치 후 즉시 식립할 때는 수압 거상이 잘 안 됩니다. 발치화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고무 튜브로 발치화에 있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부위를 프레퍼레이션 하고 나서 그 부위에 수압 거상 시 사용하는 그 고무 패킹을 잘 위치시키고 주사기로 수압 거상을 할 때 물이 잘 새요. 실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링이 잘 돼서 수압 거상이 될 때는 수압 거상을 하고 뼈를 넣는 것도 좋겠지만 실링이 잘 안 돼서 수압 거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뼈를 잘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루뼈가 아니기 때문이죠. 콜라겐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콜라겐이 들어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거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큐렛으로 우리가 거상을 시키고 어느 정도 거상시켜서 뼈 이식 재료를 넣어도 되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크레스탈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큐렛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위는 많지 않죠. 크레스탈 어프로치 할 때는 저는 큐렛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큐렛을 쓰지 않았고 거상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콜라겐 성분이 같이 거상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수압 거상이 되듯이 압력을 적절하게 한 곳에만 집중해서 압력을 주지 않으면 멤브레인 찢어지지 않잖아요. 콜라겐만으로 압력을 잘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가 전반적으로 잘 위치시키면서 뼈 이식이 가능해지고요.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뼈가 너무 잘 됩니다. 뼈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사이너스도 뼈로 감싸여져 있는 공간이고 발치와도 주변에 뼈가 많이 있는 혈관화가 폭발적으로 되는 치유의 포텐셜이 굉장히 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이너스에 있는 부분도 뼈가 잘 되고 발치와에 있는 부분도 뼈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6번 부위 보시면 이 부분 뼈가 CT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2.5mm 밖에 남지 않았죠. 팔라탈 부분 뼈도 많이 없어져서 이제는 발치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발치하고 기다렸다가 사이너스에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으셔도 되지만 발치하면서 발치와 부분은 레고 그래프트로 넣어 놓고 그리고 사이너스 부분도 같은 레고 그래프트로 수압 거상하듯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충분히 뼈를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동일하게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가 너무 잘 들어가 있죠. 지금 이 부위에 위까지 잘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컨덴서로 거상을 시키면 컨덴서로만 거상을 시키지 않고 콜라겐 성분으로 거상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잘 감싸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 반 정도 저는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발치하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고 3개월 반 정도 될 때 인상을 떠서 한 1, 2주 있다가 로딩을 주면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될 때쯤 로딩 시기가 결정이 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임플란트 케이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위도 비슷한 부위입니다. 제가 케이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론적인 거는 복잡하지 않죠. 케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재욱 원장이 저렇게 치료를 상악동 부위에 있는 임플란트를 하는구나를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확실히 또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임상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케이스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2mm 정도 잔존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위를 레고 그래프트에 PDRN을 소킹을 해서 상악동 쪽 거상을 하면서 발치와 뼈가 뿌리가 있었던 부분 뼈로 잘 채워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뼈가 잘 들어갔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뼈를 잘 다져 놓고 이 힐링 어버트먼트로 잘 체결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힐링 어버트먼트를 저는
되도록이면 설치를 합니다. 이제 초기 고정이 15N 이하, 10N 이하로 나왔을 때는 저도 커버 스크루를 달아서 로딩이 안 되게끔 합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면 그쪽으로 음식물이 닿기 때문에 즉시 로딩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고정이 잘 됐는데 임플란트가 치유 과정에서 이제 고정을 상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힐링 어버트먼트에 로딩이 가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삼각동인 경우에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언더 드릴링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뼈가 잔존골이 3mm 정도만 있더라도 충분히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 고정이 한 30N 정도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N 정도 고정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힐링을 달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힐링을 절대로 높은 것을 다시면 안 됩니다. 딱 잇몸 레벨에 맞는 커프의 길이를 갖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 상악동 구치부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발치와 6, 7번은 굉장히 발치화가 크죠. 그래서 4.0에서 4.5 정도 사이즈의 지름을 갖는 힐링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5mm 이상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는 편이고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우리가 고리식한 레고 그래프트를 이 힐링 어버트먼트가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아까 전에 파트 1에서 말씀드렸죠. 패스 프린시펄 중에서 스테빌리티,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화는 굉장히 풍부한 조건이고, 그리고 공간 유지는 당연히 지금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테빌리티를 힐링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가 주변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재료가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가 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폭발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아주 잘 임플란트가 보철 치료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이 지난 한 1년 반 정도 경과된 시점입니다. 이제 크레스탈 쪽의 뼈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뼈가 많이, 오히려 더 위쪽으로 골증강이 된 것처럼 보이는 부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레고 그래프트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3개월에서 3개월 반 만에 로딩을 줘서 보철 치료를 완료하고,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경과된 시점에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도 이렇게 너무나 풍부하게, 오히려 너무 깊게 심은 것처럼 임플란트가 케이스가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에이피칼 쪽도 사이너스 쪽도 뼈가 잘 돼 있고, 그리고 크레스탈 쪽 뼈도 굉장히 안정성 있게 뼈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후 즉시 식립 상악동 케이스, 여러분들 이제는 뽑고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들처럼 발치하면서 바로 레고 그래프트로 크레스탈 쪽을 뼈 이식을 하고, 또 발치화 부분은 레고 그래프트로 갭필링을 하면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들처럼 케이스가 잘 마무리가 됩니다. 치유 기간이 3개월에 4개월밖에 안 됐죠. 발치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3, 4개월 될 텐데 그 시간 안에 임플란트 케이스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멀티플 케이스에서도 환자분들이 이제 저의 임상이 어렵지 않게 끝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최고의 효자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케이스에서도 멤브레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설치를 하겠지만, 레고 그래프트가 갖는 특성 콜라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익스폴리에이션, 잘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재료가 안정성 있게 우리가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한 재료의 주변에 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잘 해드렸고, 이 경우에는 구치부가 로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설치하지 않고 커버 스크루를 체결을 했고요. 커버 스크루만으로 이제 잘 조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뼈가 될 부분들은 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죠? 아무리 내가 뼈 이식을 많이 하더라도 뼈가 안 될 부분은 뼈가 잘 안 되고, 뼈가 될 부분은 뼈가 잘 됩니다. 하지만 폭탄 맞은 사이트에서, 치주 질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사이트에서는 잇몸이 아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뼈가 아무는 거를 굉장히 이제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뼈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밟지만 하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레고그래프트를 통해서 치유를 촉진시키고 특히 PDRN으로 치유를 더 촉진시키고 그리고 사이너스인 상악 구치부 케이스에서도 발치후 즉시 식립으로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케이스에서도 제 임상은 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케이스에서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콜라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콜라겐 성분은 지지해 주지 않으면 메인 그 공간 유지를 인트라보니 디펙트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치유를 도와주지만 익스트라보니 디펙트, 이제 엔벨롭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콜라겐이 들어있는 뼈는 당연히 흡수가 더 많이 그 볼륨이 꺼지죠. 뼈만, 가루뼈만 있는 거는 볼륨 유지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라테랄 케이스에서 우리가 멤브레인을 올려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중간에 넣을 때는 레고그래프트만 사용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라테랄을 뼈 이식만 하고 뼈가 한 1mm 이하로 남아있을 때는 라테랄 열면서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 동시에 심기가 어렵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레고만 쓰면 뼈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가루뼈와 레고그래프트를 저는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라테랄을 윈도우를 잘 형성을 해서 요즘 너무 윈도우 따는 재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씬아웃해서 라테랄을 이제 윈도우 오프닝을 했고요. 이 레고그래프트를 저는 공간 유지를 일단 첫 번째로 가루뼈 넣기 전에 메지알 쪽 앞쪽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디스탈 쪽도 집어넣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멤브레인을 어느 정도 위로 쭉 올리는 역할을 레고그래프트가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멤브레인을 사이너스 큐렛으로 잘 거상을 하더라도 가루뼈 넣다 보면 CT 찍어보면 나중에 저 안쪽 뼈가 잘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레고그래프트로 측벽을 만들어줘서 멤브레인을 잘 안쪽까지 거상시켜 놓고 그 만든 공간에 보시는 것처럼 가루뼈를 잘 집어넣게 되면 사이너스 라테랄 어프로치 하는 케이스에서도 뼈이식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멤브레인들을 많이 설치를 하시죠. 요즘 저는 멤브레인을 이 라테랄 케이스에서 잘 사용 안 합니다. 남은 레고그래프트를 이렇게 손으로 꾹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제 마치 베로그래프트와 같은 콜라겐 매트릭스 타입의 막처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측벽 윈도우 오프닝한 부분에 위치를 시키고 저는 수처를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IGBR, ARP 할 때 뼈를 넣고 콜라겐 성분 들어있는 뼈를 막처럼 만들어서 ARP를 하더라도 결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너스인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멤브레인 설치하면 그 멤브레인을 잘 홀딩시키고 수초할 때 딸려 나올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수초하는 과정도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술식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고그래프트를 윈도우 오프닝 한 부분에 잘 위치를 시키면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뼈를 잘 집어넣고 레고그래프트 남은 것을 PDRN이 소킹되어 있는 레고그래프트를 잘 위치를 시켜서 잘 다져 넣고 바로 봉합을 하게 되면 뼈가 너무 잘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도 뭔가 감염되거나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부록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이뮤니트 임플란테이션, 이제 발주 즉시 식립도 많이 하지만 또 즉시 보철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굉장히 뼈가 많이 없어진 케이스에서도 즉시 보철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있는 뼈를 우리가 잘 골라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즉시 보철을 하기 위한 스크루 타입의 세멘레이스 타입의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부위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가 굉장히 꺼져 있던 사이트에 뼈를 아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다 LPG 세트죠. 레고그래프트 그리고 PDRN 그리고 베로그래프트로 IGBR을 잘 시행을 했고요. 즉시 보철을 이렇게 당일 시행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프린팅 기계도 너무 좋아졌죠. 밀링해서 만들 수도 있고 프린팅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즉시 보초를 해드렸더니 한참 뒤에 오셨거든요. 한참 뒤에 와서 봤더니 이렇게 폭탄 맞은 사이트가 굉장히 임플란트를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안 심었던 부위까지 잘 심어드리고 케이스를 잘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부위는 임플란트를 잘 심어서 즉시 보초를 하시되 못 심는 부위를 그냥 뽑고 기다렸다가 치유시켜서 또 GBR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아니라 발치할 때 뭔가 수술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사이트에 레고그래프트를 활용을 하시면 임플란트를 그 다음번에 심을 때 너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을 할 때 호플리스 치아를 만나면 우리가 바로 뽑고 기다렸다가 뽑기만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수술이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플랩도 많이 열어야 되죠. 플랩을 많이 열면 감장절개도 해야 되고 또 힐드리지에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또 페네트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뼈에 코티칼분을 따줘서 피를 내야 뼈가 되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더 환자분은 수로 동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부을 수 있고 또 멍도 들 수 있고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최대한 IGBR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레고그래프트를 통해서 IGBR을 통해서 사이트가 편하게 바뀌면 상악 부치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게 되고 또 전치부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GB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뼈 이식을 2번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도 레고그래프트가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어서 위에 두 가지 방법이 저희 임상에서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굉장히 메인스트림이 됐습니다.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면 바로 임플란트를 심 때 무조건 뼈 이식을 한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없을 때는 뽑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IGBR을 통해서 그 사이트에 뼈와 잇몸 재생을 도모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식의 흐름이 굉장히 뼈와 잇몸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파트 1, 파트 2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레고그래프트가 이제 여러분들 임상에 있으시다면 발치를 하고 위에 있는 그림처럼 IGBR을 통해서 잇몸과 뼈를 잘 재생시켜서 플랩리스 서저리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상악동 고상수를 시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크레스탈 어프로치만 할 때도 이렇게 레고그래프트로 뼈를 잘 만들어서 임플란트 임상이 쉬워질 수 있고 이렇게 뼈가 없는 경우에도 발치 후 즉시 식립에도 레고그래프트가 뼈를 너무나 잘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술식들이 이렇게 레고그래프트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특히 라테랄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측벽에 있는 멤브레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라테랄을 이제 잘 유지를 멤브레인을 안쪽으로 공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 보시면서 여러분들 임상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조직도 따보고 결과도 좋은 것들을 잘 검증해서 좋은 수식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수술이 쉬워지는 레고그래프트 플러스 임플란트 임상이 쉬워지게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레고그래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고그래프트가 있으셨다면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술식들 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재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